그래서 지금 그 김문수 당 안에서 김문수가 얼마나 바지인지를 보여주는 사례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저께는 우리가 뺑뺑이를 보여드리지 않았겠습니까? 노인네를 무대에 올려놓고 이리 땡겼다 저리 땡겼다가 트로트를 돌렸다가 막 계속 그 지랄을 했는데 이제는 기자회견을 해요. 왜냐면 돌아다닐 힘이 없나 봐. 이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데 기자회견 중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봅시다. 이 선생 칼럼인데요. 말하고 있거든요. 갑자기 끊어버려요. 그럼 뭐 됐을까? 됐는지를 자기가 결정을 해야지. 그 생각을 지울 수 없어. 기자들은 계속 질문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끝내버리는 거지. 그리고 뭐 기자분들하고 하루 종일 이야기하는 아니 말하고 있는데 마이크를 꺼버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뭘 얘기를 하고 싶어 기자들이. 야, 이거는 어떻게 이게 말이 되나? 그러니까 지금 쟤네들이 이 김문수를 보좌하는 게 아니라 김문수를 끌고 다니는 듯한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아니, 끌고 다니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목줄을 딱 걸어가지고 이렇게 질질질질 끌고 다니는 느낌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김문수가 없을 때만 뭔가 김문수 모르는 발표들이 나오고 나중에 가서 김문수가 이거를 뒷수습을 하는 방식으로 정책 발표나 공약 발표가 막 마음대로 뭐 인재영입 이런 것들이 인재영이 아까 그 얘기였고 그 다음에 지금 김문수도 좀 이상해요. 이걸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말을 못합니다. 중요한데 뭐였지? 중요한 얘기인데 뭐지? 약간 동봉도 이게 왜 제가 이렇게 경기도지사가 돼서 여기 경기도에서 오신 선생님들이 조금만 배려하면 이게 엄청나게 그 아이에게 일생을 그게 뭔지 모르겠는 거야. 뭔가 지금 획기적인 그 미래 정책 대안을 해줘야 되는데 이상해.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 내가 보기엔 저거 IT나 뭐 AI 관련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단어가 아니라 그냥 약간 이상한 거 아니에요? 약간 좀 병원에 가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는 막 경상도를 이틀 막 전라도 3일 이러면서 전국구로 돌아다니고 있는데 얘는 잠깐 어디 밀양에 가가지고 이재명 대표 포스터에 인사하고 오더니 계속 이렇게 실내 활동만 하고 있고요. 사진 찍으러 나가도 출근 시간에 전철역 같은 데를 가가지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신도림역이면 하루에 50만 명이 이용하는 대한민국 전철역이 제일 복잡한 데인데 그 출퇴근 시간에 저걸 막아놓고 길을 막아놓고 인파가 많아 보이기 위해서 저런 민폐를 끼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막으래. 사람들 이쪽으로 오라 그래. 거긴 막아버려. 중요한 건 후보가 저렇게 사람을 막 아무렇지도 않게 밀치잖아요. 저런 사람 너무 싫어. 그러니까 평소에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잖아. 여자 젠더 감수성 없어. 함부로 저렇게 터치하면서 밀어.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 반응이 전혀 없잖아요, 거의. 비켜달래잖아. 그러니까 모이지도 않으니까 이제는 대중 집회 나가면 맨날 인파 비교당하고 썰렁하니까 그나마 실내에서 뭔가를 해보려고 신도림역을 갔는데 이미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거. 많이 댕기는 길에 가고 하는 그렇지. 거야. 그러니까 이준석이도 배운 거야. 이준석이는 건대 앞 입구역 앞에 가갖고 그 출퇴근 시간에 그 건대 앞 사거리에서 사람 많아. 거기 가갖고 사진을 찍고 자빠진 거예요.
아니 근데 출퇴근할 때 누가 이렇게 출근할 때 바빠 죽겠는데 저기 길을 막고 있으면 신도림님 그리고 엄청 사람 많잖아요. 거기에서 저렇게 막고 있다는 게 좀 말이 되나? 그리고 누가 아침에 악수하고 갑니까? 그냥 인사만 하고 가지. 굳이 악수하려고 막 길을 막고 악수하고 같이 사진 찍자고 근데 사람들한테 보통 사정을 하고 있어. 유권자들이 먼저 악수하려고 막 다가가지 않나요? 그러니까 저 안에 김문수 유권자는 그날 출근을 다 안 한 거지. 순전히 이재명 유권자들만 출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지들은 자위를 하고 있을 거예요. 관련해가지고 이준석이 점점 코너로 몰리고 있습니다. 물론 뭐 공약도 없고 돈도 없고 제대로 된 비전도 안 내놓은 상태에서 정책 관련된 거 내용 비교를 했는데 청년에 대한 대책도 없고 노인에 대한 대책도 없다라고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 무슨 이거 깡통이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듣고 있는 거거든요. 청년 정책 비교해놨는데 뭐 대학생 일자리 주택은 없어요. 이게 뭐야? 아예 없어. 그리고 노인 공약. 노인 공약 없음. 뭐하러 왜 나왔냐? 그러니까 늘 얘기하잖아. 이 뭐 새끼는 어쩌라고. 몸집을 키워갖고 10% 넘으면 완주를 하는데 10% 안 넘으면 바로 합당하겠다고 할 놈들이에요. 이미 그거를 당 안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이정현이 이준석 징계 취소하자라고 하니까 이미 취소했는데? 그래서 이정현이도 안에 선대위원회 있으면서 얘는 이준석이를 끌어들여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야. 에이. 그리고 지금 이제 이준석이가 놀고 있는 이제 팸코나 이런 일베 사이트들 있잖아요. 이런 데서 대놓고 국민들 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준석 지지율이 지금 15% 넘어야 되는데 10%도 안 나온다는 거야. 에이. 그래서 이준석을 지지 안 하는 사람들은 다 깡통이고 정치 감각 없고 이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면서 지네 당수가 표가 안 나온다고 안 찍어주는 놈이 바보다라고 이러고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뭐. 심지어 이준석이는 다른 데는 이제 선거 유세형 차량을 타잖아요. 그거는 이제 카고에다가 설치를 해갖고 뭐라 그러죠? 손잡이라든지 이렇게 안전대라든지 영상 장비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해갖고 쓰거든. 근데 이준석이는 그거를 할 돈이 없나 봐. 라보 트럭을 아무 개조를 안 하고 라보예요, 라보. 일반 트럭도 아니고 1톤도 못 싣는 라보 트럭 적재함에 올라가가지고 프레카드만 하나 붙이고 그걸 타고 다니면서 유서를 하다가 현관에 걸렸어요. 이 차량은 등록 안 된다. 이런 차량 타고 유세하면 안 된다. 라고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얘도 맘 놓고 돈을 못 쓰는 거야, 지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이준석 합당에 대한 논의가 또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 한 10일 전후 해가지고. 그럼 또 준석이가 종이 들고 나오면서 안철수처럼 일단 선거 비용 보존해주고 차기에 자기 당수 주고 요런 꼼수를 꾸미겠지만 지금 준석이가 노리는 그 당권을 노리는 놈들이 한둘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준석이를 파묻어 버리려고 결정적 제보들이 나오고 있고 그 제보의 가장 선두에 그동안 준석이를 한 번도 안 건드렸던 우리 명태균 친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명태균이가 그러니까 고령군수 입후보자한테 사전에 돈을 수령을 했고 그 돈으로 준석이 여론조사 비용을 댔다. 그리고 거기에 감사해서 백이용이라고 고령군수 후보자하고 준석이가 자주 만났고 백이동하고 자주 만났고 그 만남 과정 중에 있었던 사진까지 공개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준석이가 자기를 찾아와서 당시 김웅 의원을 밀라고 했는데 김웅이가 안 한다고 하니까 저를 당대표 시켜주세요. 나경원을 이기게 해주세요라고 찾아왔다는 거야. 그래서 백이동이 준 돈으로 여론조사를 조작해갖고 그 당시 1위를 달리고 있었던 나경원을 2위로 내려버리고 이걸 조작해갖고 이준석을 올려줬다라고 자백을 해버렸어요. 공개적으로. 뉴스타파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이거면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스스로? 정치 생활 접고, 끝났지 뭐. 이제, 아니 뭘 20분 이상 남일 때 이미 끝났어. 근데 얘 뭐라는 줄 알아? 저 그거 경찰에서 무혐의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검찰에서 이러고 다시 얘기하냐. 조사해야지. 검찰에서 아무래도 경찰이 수사를 잘못한 것 같아가지고 검찰이 나서가서 해야죠. 왜냐면 증언도 있고 심지어 같이 룸에 들어갔다는 아가씨 신원까지 확보를 해놓고 있다는데 이게 피해 나간다고 해서 피해 나가질 일이냐고. 근데 이것도 검찰이 이준석을 입건조차 하지 않았어요. 이게 다 명태균 PC 녹취 파일 다 있거든요. 이 사람 뭐 백이동 이 사람도 고령고수 출마자 이 사람도 이름까지 특정이 돼 있고 이 사람 조사까지 했는데 심지어 얼굴도 처음에 공개해가지고 같이 만난 사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입후보자니까 지금 뭐 유세중에나 방문 중에 못 만나니까 고속도로 나가서 휴게소에서 만나자 그래갖고 같이 찍은 사진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봤을 때 이준석을 끌어안쳐서 강제로 무릎 꿇려서 합당을 시키거나 아니면 아예 이준석을 묻어버리고 이준석한테 가 있는 일부 몇 % 안 되는 지지율이라도 끌어오기 위한 작업을 치거나 하는 게 이미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즉 이준석이는 완주하기는 이제 틀렸다라고 보는 게 맞다는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여론이 이쪽 저쪽에 필요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친윤 여론은 KBS가 공공방송을 통해서 그래프로 장난질을 치고 있는 부분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요거 보시면 김윤수 20인데 너무 높죠? 자, 저 이준석이 정도 되면 55면 저기 정도 되면 한 40 정도 돼 네, 보이는데요. 왜냐면 9잖아요. 9로 치면 여기가 5라는 거잖아. 5, 10, 15, 20. 한 22 요 정도 와야 되거든. 뭐 한 30 이상으로 와 아니 있는 거. 9하고 55를 비교해봐라야. 9하고 55의 차이가 저거밖에 안 나? 뭐 지금은 또 고쳤다고 하는데. 하여튼. 아니, 고쳤대요? 예. 그러니까 지들도 안 했다는 걸 시인한 거네. 고친 거 보니까. 근데 용을 쓴다, 용을 써. 국민들이 속지 않습니다. 저렇게 한다 그래서 김문수가 이재명하고 될 가능성이 높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 이거 보세요. 이건 지지도잖아. 지지도가 표심하고 연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결되는 거는 맞아요. 안 되는 건 아니죠. 근데 지지도의 차이가 30밖에 안 된다고 해갖고 이게 승부가 뒤집힐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55하고 22의 지지율을 가진 사람이 선거를 했는데 이게 이길 확률이 55고 질 확률이 20이라는 결론이 아니라고. 이걸 통해 갖고 이 지지율로 대결을 붙어 갖고 둘이 싸움을 해갖고 한 사람이 뽑힌다고 하면은 이 가능성이 55대 25가 아니야. 사실상 뽑힐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다는 거야. 기존에 누가 봐도 중량감이 틀리고 속도가 다른 두 선수를 비교해 놓고 그래도 얘가 갑자기 이길 수 있는 확률이 22%나 됩니다. 라고 이거를 퍼센테이지로 말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지. 아니 뭐 예를 들어서 55대 20이면 55대 22로 권력을 나눠갔냐고. 선거는 오로와 나싱이잖아. 우리가 0.7로 지고도 이렇게 처절하게 당하고 있는 거에서 느끼고 있는 거잖아. 근데 저쪽 애들은 이게 별반 차이 없다라는 쪽으로 보이고 싶은 거야. 우리도 존중받아야 된다라고 보이고 싶은 거고 앞으로 이와 같은 장난질이 점점 더 심해질 거예요. 김민석 대표가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일단 현재로서는 이재명 후보가 이기고 있지만 선거에 임박하면 당 지지율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아무래도 투표 성향으로 김문수 쪽으로 그전에 기존 지지자 표가 몰리게 됨으로 인해 갖고 저쪽이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 격차가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완벽한 승리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걔네들 하는 거 보면 뭘 해도 안 될 것 같아.
일단 기본적으로 선거 운동을 어디서 하는 거야? 이재명 프레카드나 이재명 밑에 가서 합니다. 왜 거기서? 이게 뭐냐면 이틀 동안에 선거 자금 지급 기일이 미뤄졌잖아요. 김문수 관련된 돈 들어가는 게. 그러다 보니까 그 기간 동안에 아무것도 못하는 사이에 핵심적인 이른바 몫을 이재명 후보가 선점을 한 거죠. 목소리 아니고 목을. 몫을. 네. 지역을.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 사람들의 잘 뛸 수밖에 없는 목을 먼저 민주당이 선점을 해놓고 보게 되니까 결국 거기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은 이재명 여기 있잖아요. 네. 근데 국짐이 여기 있어요. 근데 위에 이름이 세무사 이재명이야. 그러니까 저건 몰랐겠지, 쟤들도. 중요한 거는 여기 좀 괜찮네 하면 다 이재명 플래카드가 붙어 있고, 이재명 얼굴이 붙어 있고, 그래서 피해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없는 데 가잖아? 응. 그러면 노인네 두세 명밖에 없는 자리인 거야. 그 자리가. 그러니까. 사람 없는 사람. 좀 아니, 괜찮네 하는 자리는 다 민주당이 선정했다. 아니면 차라리 저는 이게 더 낫습니다. 김문순대 맞지. 네, 저는 차라리 이걸로 가는 게 표를 더 끌어모을 수 있다. 아니, 표를 끌어모을지는 못하더라도 김문수의 그 이미지를 희석시킬 수 있다. 차라리 김문순대로 해라. 물론 김문순대 하면 이제 119가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뭐 좀 나 도지사인데가 못하겠지만, 김문순대 되는 거죠. 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안 되는 집은 뭐를 해도 안 된다고. 요새 차량이 영도다리에 높이 제한 구조물을 아이고, 들이받았어요, 또. 그걸 받아버렸어요. 이렇게. 네. 물론 운전자의 실수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전광판을 올리고 예. 아이고. 이게 기본적으로 트럭 운전사들은 이 적재 높이에 대한 이게 굉장히 예민하지 않아요? 예민해요. 그래서 저게 이제 다른 전광판이 아니라 다른 적재함 뭐 이런 걸 싫더라도 높이 제한을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걸 생각하는 사람이 저걸 갖다가 들이받았다고 하면 저는 급하게 영도다리로 빨리 오라고 막 부르는 바람에 우회로를 못 찾아가지고 그냥 생각 없이 급해서 가다가 저렇게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 말고는 일반적인 화물기사들이 저런 실수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안 가본 도로면 몰라. 그러게. 근데 이거 생각보다 큰 사고였던 게 높이 제한 시설물이 심각하게 훼손이 돼서 철거를 할 정도가 돼버린 거예요. 그럼 그 비용은 누가 물 거야? 김문수가 물어야죠. 근데 나 여기서 걱정되는 게 사실 이분은 그냥 트럭 운전하는 사람이고 이쪽에 임시로 고용된 분일 수도 있고 또는 자기의 트럭을 가지고 영업을 하시는 분일 수도 있잖아요. 저는 캠프 측에서 혹시 이분한테 손해배상을 할까 봐. 그리고 이게 이제 일종의 지지자들의 수준 문제도 있을 거겠지만 지금 김문수 지지자들이 댓글이나 일반 오프라인에서 하고 있는 행태가 우습지도 않아요. CIA 또 나왔습니다. 아니 그놈의 CIA에 대한 미련을 왜 못 버리는 거야? 병신들이야? 아니 FBI에도 있고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는데 정보기관인 CIA에 자꾸 고발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니들 그리고 이미 블랙리스트에 다 올라 있어. CIA에서 한국에서 메일을 안 받아. 전 국정원 출신 공장원님께서 운영하시는 공작관 채널에서 아침에 들었는데 미국에서 이재명 후보 고소장 넣은 거 미국 CIA가 움직인 것 같다고 하셨어요. 100% 팩트는 아니지만 이재명 선거자금 통장 동결할 수도 있다는 말씀도 하셨네요. 저도 그거 들었습니다. 말씀이 아니야. 말흠이야. 우와, 진짜 미치겠다. 단순하고 거기인 거고요. 더 질 나쁜 놈들은 뭐냐면, 김문수 유사장의 일장기를 들고 나타나는, 미국기랑 일장기를 들고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을 살려줄 수, 젊은 사람이야. 근데 일장기가 있어, 여기. 이 새끼, 유학생인가? 뭐지? 대한민국 국기에 일본기에 미국기를 들고 일본기는 또 왜 작아? 아무튼 어찌됐거나 좀 작아. 저런 놈들이 지지자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심지어 이번에 선거운동을 폭행하는 국짐당 당원 모습이 또 신고가 됐습니다.
여기 사람이야. 인사하고 있는 당원을 발로 걷어차요. 근데 이 사람이 단순한 행인이 아니라 국민의힘 당원이라고 합니다. 만일 저 자리에 건장한 청년이 있었으면 또는 문하나같이 싸납게 생긴 사람이 저걸 하고 있었으면 과연 저 지랄을 할 수 있을까요? 네? 문하나한테 저 지랄을 했으면 아마 현장에서 머리털 끄댕이 잡혔을 거예요. 아니지. 일단 욕부터 발사되겠지. 그렇지, 욕 먹고 귀에서 피났을 거예요, 저런 새끼들은. 개새끼야. 근데 이런 짓거리를 하는 게 뭐겠어요? 만만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 찍들이 광화문이나 이런 데 지들끼리 집회하면 횡단보도 서 있다가 청년 지나가면 아무 말도 안 하고 우리 이재명 민주당 집회 가는 아줌마들이나 여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시비 걸잖아. 시비 걸고 욕설하고 이 짓거리 하는 게 이네들은 강자 앞에서는 꼼짝을 못하면서 약자들만 만나면 이딴 식으로 화풀이를 하려고 든다는 거지. 나 진짜 얘네들이 얼마나 수준이 떨어지는지 국민TV 때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저희 천막에 저는 있지 60대로 보이는 할배가 왔어요. 와가지고는 저보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미인계 쓴다. 야, 이씨, 어디서 지랄을 하고 있어, 이. 아니, 그러니까 미친 소리를 하는 거야, 정말. 그러니까, 갑자기 들었는데 공감이 안 가, 그냥. 짜증이 확 나네, 이씨. 듣는 나는 기분이 얼마나 더러웠겠냐고, 진짜 미친 소리를 하고 집에 가서 있었으니까. 웃었겠지. 집에 가갖고 생각하면서 천장 보면서 웃었나 보지. 그리고 오늘 짜증나, 이씨. 오늘 그 경기도당에 이 일정이 있거든요. 네. 그 김승원 경기도당 총괄 선대위원장 일정 해가지고 쭉 있는데 4시에 국민의힘 청년들의 민주당 입장식이 있어요. 진짜? 뭐야 이거? 진짜야? 여기 있잖아 여기. 경기도당의 국민의힘 청년들이 입당식을 단체로 한다고? 민주당으로 다. 물론 없대요.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세창 총재가 이제 실제로 뉴탐사가 얘기했던 대로 탈당한다고? 민주당 탈당했어요. 아니 국힘. 국힘을 탈당했어요. 그래서 민주당에 입당한다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헐. 물론 뭐 그런 분이 우리가 기대하는 뭐 깜짝 놀랄 영입 인재는 아니겠습니다만 어찌 됐거나 지금 사태 파악을 제대로 하는 분, 최소한 이런 일정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이제 저쪽은 끝났다라고 생각하면서 탈출하는 거지, 손절을 다. 치고 있는 거예요. 만일에 저들이 정권 재창출을 못하더라도 최소한 어떤 보수 여권을 중심으로 해갖고 제일 야당으로서나 어떤 정통성을 갖고 지지 기반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면 왜 그네들이 지금까지 어렵게 시간과 돈을 들여서 다 해왔던 기반을 던지고 탈당을 하고 이걸 하겠습니까? 마지막까지 남아 있으려고 하겠죠. 왜? 지들이 기득권이니까 그 당 안에서는. 근데 그걸 포기하고 나오는 사람이 속출하고 있다는 얘기는 지들이 봐도 이건 끝난 상태다. 끝난 당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빨리 뛰어내야 되는 거지. 승모라는 배에서는 먼저 뛰어내리는 사람이 그나마 구명보트를 탈 수 있어요. 맞아요. 지능순이라고 하잖아요. 탈출은 지능순. 제일 현명한 건 난파선에 안 타는 게 똑똑한 건데. 그렇지. 처음부터 우리는 안 타잖아. 우리는 그런 배에 안 탔다고 타. 하면 일단 딱 구성 보면 알잖아. 선장부터 뭐 배 상태부터 선원들 딱 보면 이 배가 목적지를 갈 배인지 이게 금방 가라앉을 배인지는 알잖아. 그럼 최대한 빨리 탈출해야 생존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 이제 요러한 탈출 러쉬들이 계속될 거예요. 계속되면 쟤네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이게 다 민주당 탓이다. 이재명한테 매수당했다. 분명히 이런 얘기 나올 겁니다. 왜 미국이 왜 안 나섰을까? CIA가 나섰어야지 트럼프가. 그래서 CIA가 확인해 줬습니다. 매수 맞다고. 이런 게 또 올라온다. 아무튼 그래서 저쪽의 난파는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이제는 경호가 선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